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신지식인 TV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한 정인태입니다. 네, 국민이 3.3 공약을 알면 안 됩니다. 지인들께 빨리 전달해 주세요.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이 3.3 공약을 알면 안 됩니다. 지인들께 빨리 전달해 주세요. 이런 이제 카톡 전달 내용들, 이러한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국민이 3.3 공약을 알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네, 여러분들. 자, 이 3.3 정책을 보면은요, 일단은 코로나 긴급 생계지원금 1억 원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 긴급 생계지원금이 지급이 되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양적 완화를 하게 되는 거죠. 양적 완화. 그 양적 완화를 해서 코로나 긴급 생계 지원금이 진행이 되면서 그러면서 가계 부채 그리고 기업 부채가 해결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건 통화 수축 정책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코로나 긴급 생계지원금 1억과 더불어서 연금 개혁을 함께 연계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연금 정산을 하고 그러면서 허경영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서 4대 보험이 사라지게 되고 그러면서 국민 배당금으로 갈아타게 되는 거예요. 연금 정산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상 국민들은 월 150만 원씩 국민배당금을 받으니까 그동안에 낸 연금을 아예 갈아타게 되는 거죠. 국민배당금으로 갈아타고 그리고 코로나 긴급 생계지원금으로 가계부채와 기업부채를 해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만들어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가계부채가 굉장히 높아요. 반면에 정부의 부채는 낮다라는 거죠. 이거 허경영 후보가 계속 강조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까지 지금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과 국민배당금을 연계해서 결국에는 연금 개혁혁명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공무원 연금, 네, 이러한 각종 연금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러한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게 바로 부채혁명과 배당혁명, 소득혁명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국민배당금이라는 것은 성장정책이다라는 거죠. 경제성장정책. 그래서 이 배당금을 받으면은 이제 이거 사용을 하겠죠. 사용을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가계 경제가 살아나고 그러면서 중소상인 그리고 중소기업들 또 대기업들 수출기업들이 활성화되면서 우리나라 경제 파이를 키워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장하시는 분들은 5만 불 이상 경제성장으로 급격하게 성장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국민배당금이야말로 성장정책이다. 이거는 경제성장 카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크게 제가 공감을 했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국민이 알게 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사실 뭐라 그럴까요? 이거는 천기누설이 되는 거예요. 천기누설. 왜 천기누설이 되냐면은 그동안은 모든 국가의 돈을 정치인들이 자기 거화 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기업들도 보면은 부자 간의 경영 다툼이 일어나죠. 부자 간의 경영 다툼, 뭐 형제 간의 경영 다툼, 심지어는 아버지가 죽으니까 엄마하고 자식 간의 경제 그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그 하물며 나라에 대한 것은 얼마나 심할까요? 그러니까 허경영 후보가 천기누설을 하는 거죠. 충분히 이것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지금 3.3 공약을 국민이 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어떻게 해요? 3.3 공약을 알리지 않으려고 하고 허경영 후보를 뭐 사이비 교주 또는 정치 사기꾼 또는 종교 사기꾼 뭐
또는 뭐 거짓말쟁이로 몰고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거짓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종교는 자유예요. 할 말이 없어요. 저는 종교를 초월한 사람인데 종교는 사람의 행복을 위하여서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양심, 우리의 양심 수행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건데 기독교든 불교든 사람의 행복 증진과 양심 수행에 도움이 되면은 오케이입니다. 그 종교는 자유예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영성산업, 뭐 절에 갔더니 절에서 뭐 어떤 사람이 뭐 악기가 쓰였다 그러면서 그 해결해 주는데 200만 원을 요구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하나의 영성산업입니다. 영성산업. 네. 그래서 허경영 후보가 영성산업 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 허경영 후보 가지고 있는 영성 능력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클린턴 대통령이 그 강사료가 높아요. 굉장히 강사료가 높은 것으로 굉장히 유명한데 그런 것은 그의 능력에 따른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허경영 후보가 이 3.3 정책이야말로 정책의 신이다. 이거는 정책의 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허경영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거죠. 저 또한 허경영 후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광신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저를 보십시오. 제가 광신도 같이 보입니까? 저는 책을 50여 권을 책을 50여 권을 썼고 제가 그동안 뭐 서강대나 숙명여자대학교나 강남대학교 또 극동대학교 그리고 한국성서대학교 국립강원대학교 항성 디지털대학교 평생교육원 등등에서 특수치료교육학과 뭐 유아교육학과 교양학부 평생교육원 사회교육원 등등에서 저는 강의를 해왔습니다. 그 광신도가 그런 이성을 가지고 강의할 수 있겠나요? 그거 아니죠. 그래서 허경영 후보를 이해하려면 세계 통일을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허경영 후보는 본인의 꿈이 세계 통일이기 때문에 세계 통일로 가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하나가 뭐냐면 그 종교의 산이 있습니다. 종교의 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교황이 있어요. 교황. 그런데 보면은 영국의 성공회에도 교황하고 같은 지위에 있는 그런 종교 지도자가 있습니다. 또 러시아 동방정교회도 보면은 또 교황과 권위가 같은 그러한 종교 지도자가 있어요. 또 이슬람권에 가면 이슬람 종교 지도자가 있습니다. 또 뭐 어디든 뭐 민족 종교든 어디든 간에 다 종교 지도자가 있죠. 근데 그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정치에 영향을 미쳐요. 교황과 황제의 권력 다툼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뭐 정당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당들도 종교 정당이다 그러면은 그 종교 지도자와 대통령 후보 간의 권력 다툼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서로 그 완력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교황과 그 황제가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역사를 만들어낸 것처럼. 그래서 허경영 후보는 그래서 허경영 후보의 이렇게 발언 속에 보면은 종교성 발언이 있는 거죠. 네, 하지만 종교는 아니죠. 네, 그렇기 때문에 허경영 후보의 이 정책들이 사실 정책의 신 아니면 만들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또 국회의원을 100명으로 감축하고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라는 건데 이걸 국민들이 공감하게 되면 큰일 나죠. 네, 거기다가 의원 내각제를 꿈꾸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허경영 후보가 방송에 나가면 안 되는 겁니다. 방송에 나가면 안 되고 그리고 허경영 후보가 여론조사에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국민이 3.3 공약을 알면 안 되게끔 언론과 그리고 방송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네, 많은 분들이 3.3 공약을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